전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동물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까?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의 어떤 독점 계약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 대기업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한다. 대기업이 던져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동물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특정 대기업에 독점권을 준 국가공인 동물원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이 안 전 대표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곧바로 반격을 했고요. 예. 자, 그러자 안 전 대표가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꼭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기려고 든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CEO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안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오늘은 또 이정현 대표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오히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실을 더 많이 재배해서 수확해서 나눠주는 과수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2, 3년 후부터 향후 40년간 인구구조 악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가능한 장기 불황에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 이런 대책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성장론이 뭐냐?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능한 성장이나 일자리들을 못 만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시장 구조란 무엇인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 30년 전에 IBM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30년 정도 전에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워낙에 조그만 그 당시에 대형 컴퓨터 만들던 회사 입장에서는 좀 장난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직접 만들기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하청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띈 회사가 인텔이라는 조그만 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다가 하드웨어를 하청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그 벤처기업, 신생 벤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에 띄었고 그 사장이 보니까 빌 게이츠라고 좀 꺼벙하고 잘 속을 것 같은 사람이 그 회사를 하고 있길래 이제 거기에다가 하청을 줬던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거대 기업이었던 IBM보다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중소기업도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공정한 경제 환경입니다. 먼저 대기업은 지금 현재의 문어발식의 그런 재벌 구조가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모든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세계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의 재벌 구조가 글로벌 전문 대기업,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한 분야에 집중하는 거대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 구글 같은 기업, IBM 같은 기업, 인텔 같은 기업,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은 독일식의 히든 챔피언으로 거듭나야지 앞으로 그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창업 비용을 대줍니다. 창업 비용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창업 기업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한번 실패한 기업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가,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시장 구조들을 혁신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법률안만 오늘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공정성장 3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한 부처가 전담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미국처럼 여러 부처가 각각 이제 그 창업에 대해서 책임도 맡지만 한 부처가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크게만 보면 6개 부처가 이제 창업에 관련된 일들을 맡고 있는데 서로 조율되기는커녕 서로 견제하고 눈치 보고 심지어는 서로 방해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가장 오래 이 일을 했던 중소기업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법률이 바로 이제 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세 번째 제가 또 제안 드리는 것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면 재도전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가? 우리는 결국은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그 외국에서는 창업이라는 건 워낙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전부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빚을 얻을 때 그냥 빚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돈을 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돈을 못 갚을 때 당신 사장 내지는 대주주라도 갚으라고 대표이사 연대 보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하면 그 즉시로 회사의 빚이 100% 개인의 빚이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세금까지도,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까지도 국가에서 그 개인 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세금만이라도 국가가 이제 그 개인한테 징수하는 망한 기업에서 못 내는 세금을 개인한테, 대주주한테 받는 이거라도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 내용이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올해 경제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 드린 공정성장론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